대학원 진학 이유에 대한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블로그 적을 때 거의 다 적고 나서 글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심적인 경험이 있네요. 어쨌든 제가 대학원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었어요. 저는 대학 때 디지털이랑 관련한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디지털 관련 부서에 있긴 한데 이게 말로만 에자일을 외치는 문화, 업무 방식, 구성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해요.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내가 딱 그 수준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답답한 건지 내 생각에는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 문제였으면 나도 그냥 꼰대들처럼 뭐 괜찮은데 하면서 만족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제가 이 부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입사 초에는 전통적인 금융 업무 일선에 있었어요. 그때는 참 현타도 많이 왔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부끄럽다는 게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스스로한테 만족도 안 되고 뭐랄까 구성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문화도 정말 큰 역할을 하겠죠. 되게 답답해. 그래서 좀 부끄러워. 많은 분야가 그러겠지만 IT나 디지털 쪽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이게 기술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디자인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출이 필요해요. 이게 개인의 노력이 될 수가 있는데 사회 환경도 갖춰져야 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나는 대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머리가 되게 말랑말랑할 때야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현장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습득력이 좋을 텐데 한참 때를 전통 금융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좀 허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장 경험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둘 다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이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현실도 녹록하지 않고 이 회사 장점도 분명히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다른 신라 같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은 있다 보면 디지털 쪽으로 나를 보내주겠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다 변명이죠. 용기가 없었죠. 어쨌든 저는 회사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끄러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루에 8시간씩 있는 곳인데 계속 이렇게 불만만 가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숨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상쇄시킬 무언가의 배움, 공간, 그런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대학원이라는 선택지를 뽑았고요. 이 도피성이랑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도피면 뭐 어때? 근데 나는 이거를 도피라고 결론 짓고 싶지 않고 두 번째로 도피성으로 대학원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부서 말고 조금 더 그리고 훨씬 더 IT스러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처럼 그냥 학부 졸업하고 첫 회사를 여기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있다가 학부를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 있다가 거기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쌓아서 내가 있는 회사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석사나 박사해서 우리 회사 오는 사람도 있고 석사나 박사하고 다른 회사 갔다가 우리 회사 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난 좀 궁금했어. 사실 그 사람들이 뭐랄까 뭐 보통 회사에서 온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 대기업도 보통이 대기업이 아니라 내가 어디 적었는데 어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밀리지 않는 곳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델 이런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기업 들에서 정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궁금해요.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좋은 회사에서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뭐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처우 이런 게 이전 회사보다 나으니까 우리 회사로 왔을 텐데 궁금해. 왜냐면은 나는 이곳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곳이라고 평가했는데 누군가는 그 회사들을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들을 나와서 우리 회사로 이직했다는 게 되게 궁금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있고 델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이곳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누군가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조건을 나도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거. 그 사람들은 학위가 있나? 석사 박사가 있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나? 이런 거를 나도 한번 가져보면은 지금 있는 곳이 혹은 앞으로의 커리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잠깐 했었던 얘기인데 예전 영상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차장이 있었죠. 그 차장 배 나오고 뭐 남 탓하고 목소리 크고 행동은 진짜 보잘것없고 반면교사의 표본이었었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저 사람이나 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능력?
아니면 뭐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발전 없이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보내다 보면 내 미래는 결국에 그냥 저 사람이랑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증명해야겠다. 스스로한테,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같은 암울한 환경을 탓만할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나의 가치랑 발전을 스스로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에게 처해진 현실, 나의 상황이 시궁창일 수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내가 이 시궁창 속에 있는 것은 나 역시도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궁창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내 탓이 됐든 남 탓이 됐든 누구 탓이 됐든 시궁창일 수 있어. 근데 남 탓만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문열 선생님께서 젊은 날의 초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도 해야지.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 불만이 있어도 변화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삶이라면은 이렇게 있는 거 좋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이런 삶이 싫고 발전하고 싶고 여기에서 뛰쳐나오고 싶으면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노력을 해봐야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싫으면은, 정말 몸서리치게 싫다면은 노력해보고 아둥바둥 해봐야지. 다시 말하자면 현실은 시궁창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노력마저 시궁창일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